멀리 바다에서 보면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해서 이름 붙여진 흑산도. 이름에서 느껴지는 검은빛 느낌만큼이나 유배지로도 유명했다. 그러나 흑산도는 서해갯벌의 풍부한 영양과 남해의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해양 생물의 보고다. 정약전은 정조가 죽은 이듬해인 1801년 가톨릭 박해 사건이 신유박해와 같은 해 이어진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종신형과 다름없는 흑산도 유배형을 받고 이곳으로 왔다. 당대 최고의 실학자 중 한 명인 그에게 서해 고도의 궁핍한 귀양살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연구를 시작한다. 정약전은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익숙한 물고기부터 바닷속 해조류까지 흑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과학적 관찰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자산어보다. 자산이란 말은 흑산을 뜻한다. 그러니까 자산어보는 흑산도의 어류와 해양생물에 대한 책이라는 의미다. 사실 200년 전에 자산어보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 현대 저희들이 하는 과학적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내용입니다. 200년도 더 된 책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자산어보에 기록된 물고기들을 찾아봤다. 흑산의 바다 밑은 어떤 모습일까? 드넓게 펼쳐진 산호가 화려한 색을 뽐낸다. 흑산 바다는 밀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조류가 세고 많은 부유물이 떠다닌다. 부유물이 많은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다. 약한 물고기들은 수면 가까운 곳이나 해초 주변에 숨어 먹이를 찾거나 쉽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널찍한 바위 틈 명당 자리는 최고 포식자들의 차지다. 희고 검은 줄무늬를 가진 고기가 돌돔, 어두운 빛깔에 가시 같은 등지느러미를 가진 건 조피볼락이다. 은밀히 숨어 먹이를 노리는 위장의 명수도 있다. 바위 주변 해초처럼 위장한 채 누워있는 이것은 넙치.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꿔 가까이서 봐도 몇 마리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눈 두 개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입은 세로로 갈라졌고 꽁무니는 입 아래쪽에 있다. 맛은 달고 진하다. 천천히 모래 위를 걷는 듯한 이 물고기는 성대다. 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 끝으로 먹이를 찾는 중이다. 이 물고기는 크고 화려한 푸른빛 지느러미도 인상적이다. 이 때문인지 자산어보는 성대를 청이거라 불렀다. 옆구리 옆에는 날개가 있는데 부채처럼 크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날개의 색은 선명하게 푸르다. 맛은 달다. 위협을 받으면 보라색 먹물을 뿜어내는 이것은 군소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보기 힘든 군소는 짝짓기가 끝나면 마치 국수 면발 같은 알을 실타래처럼 쏟아놓는다. 흑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홍어다. 자산어보에서도 홍어는 중요한 어종으로 다뤄지고 있다. 아주 인근 사람들은 삭힌 홍어를 즐겨 먹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기호가 다르다. 술 기운을 잘 안정시킬 수 있다. 물고기의 맛과 생김새는 물론 일부 물고기는 뼈에 숯까지 세어 비교할 정도로 관찰이 치밀하다. 청어에 대한 기록이다. 영남산 청어는 척추골수가 74마디고 호남산 청어는 척추골수가 53마디이다. 그런데 같은 청어인데도 사는 곳에 따라 뼈의 수가 다르다는 이 기록은 사실일까? 실제로 그렇다. 같은 종의 어류라고 하더라도 사는 환경이나 지역에 따라서 모습이나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매우 놀랄 만큼 자세한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망상어에 대한 기록도 놀랍다. 대개 물고기는 알을 낳지만 망상어는 알이 아니라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는다. 자산어보는 이것도 알고 있다. 그뿐 아니다. 자산어보는 물고기들의 계절별 이동 경로와 조업 시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등어는 등이 푸르고 무늬가 있다. 주자도 섬에서는 6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 7월에 자취를 감추고 8, 9월에 다시 나타난다.
흑산 바다에서는 6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 9월에 자취를 감춘다. 물고기뿐 아니다.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리는 갯강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해변 곳곳을 쏘다니는 이들은 해변의 청소보다 짝짓기도 돌아다니면서 한다. 몸집이 큰 수컷이 암컷 등에 업혀다니며 교미를 한다. 자산어보도 이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다. 머리와 눈은 매미를 닮았다. 큰 바람이 불조짐을 보이면 사방으로 흩어져 다녀서 이를 보고 주민들은 바람을 예측한다. 주민들은 미세한 공기 떨림까지 감지하는 갯강구를 이용해 기상을 예측했다. 이처럼 자산어보는 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전통 지식까지 기록했다. 미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임산부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기록들은 200년 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기록한 해양생물의 종류가 모두 226종이나 된다. 자산어보는 어떻게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동식물에 대해서까지 마치 직접 눈으로 본 듯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정약전이 낚시도 하고 어민들에게 물어서 알게 된 사실도 있지만 중요한 연구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알고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창대란 사람. 섬 안에 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의 연구를 계속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산어보에 주목하는 점은 또 있다. 200여 년 동안 바다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역이다.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자산어보에 나오는 물고기 중 일부는 지금 흑산도에서 보기 어렵다. 한때 흑산도에서 산처럼 잡혔다는 조기와 청어를 비롯해 30여 종의 어류가 모습을 감췄다. 반면 자산어보에는 나오지 않던 새로운 어류가 흑산 바다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흑산군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가거도. 산호 절벽을 따라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타난다. 열대성인 범돔 무리가 눈에 들어온다. 제주도에서 살던 자리돔도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넓게 펼쳐진 감태밭이 보인다. 감태 역시 따뜻한 바다에서 잘 자라는 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바다는 끊임없이 변한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바다를 알면 미래의 바다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비교를 한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 환경이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산어보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확인된 생명체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 수산당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포함해 해마다 그 수를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해양생물의 수는 올해 기준으로 한 14,000여 종이 됩니다.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바다 미생물이라든지 원생생물과 같은 눈에 보이기 어려운 그런 생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로만 한정하면 1200여 종이다. 전국의 바다에서 발견된 게 그렇다는 얘기고 흑산도 주변으로만 한정하면 지금도 100종을 크게 넘지 않는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물고기가 110종 정도니까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자산어보가 얼마나 우수한 책인지 알 수 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가 이렇게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며 재물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여 년 전 자연과학자의 바람은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이 이렇게 쓰일 줄 알았을까? 200년 전에 흑산도라는 특정 장소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을 연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정약전의 인생 후반은 평탄하지 못했다. 16년에 걸친 유배 생활 동안 흑산도와 우이도 등 섬에서 나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동생인 정약용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산어보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그의 몸은 흑산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친 한 자연과학자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다. 푸른 바람만